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이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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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울산 보림에 렌즈에 습기가 조금 낀 것 같아. 조금만 이렇게 닦아보세요. 사람이 흐릿하게 안개에 낀 것처럼 보여요.
아, 이제 됐어요. 깨끗해요. 이제 잘 됐습니다. 깨끗합니다. 자, 오늘 하는 게 예불성 61쪽. 자, 저기 이현숙 도반님 해제, 소거하지 말고 해제를 해놓고 같이 조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과 성품은 하나다. 성품은 하나다.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은 부처님 거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이란 성품을 뜻하는 비유입니다. 거울이란 말 대신 성품을 써서 부처님 성품 속에 제자의 몸은, 내 몸은 이래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성품은 부처님의 성품과 둘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둘이 아닙니다. 제자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부처님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성품 속에서 부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거 조금 어렵죠. 부처님 거울 속에 나, 제자는 나, 제자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이 말입니다. 뒤돌아 귀회하는 이치를 알면, 한번 돌려서 부처님에게 귀회하는 이치를 알면, 나의 성품 속에 있는 부처님에게 뒤돌아 귀회하는 이 이치를 알면, 그때는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시는 이것뿐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알아듣겠지요. 부처님 거울하고 나의 거울하고 둘이 아니라는 의미겠지요. 우선 부처님 성품하고 내 성품하고 둘이 있다면 이런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성품하고 내 성품하고 같기 때문에 나는 내 거울 속에 부처님을 찾을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다른 거울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또 부처님의 거울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 성품 속에 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예, 거기까지요. 예, 거기까지. 요 이제 그 연불송은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그 서울에 이제 조계사하고 이런데 이제 법문을 이렇게 쭉 하러 오실 때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절에 가보니까 막 그냥 연불을 막 연불만 진짜 잘하는 그런 보살들을 대보살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불하는 자리하고 그 만약에 관세음보살을 하면 관세음보살과 연불하는 자리 나와 이게 전부 다 그 성품이 하나라는 것은 모르고 그 딱 나하고 관세음보살하고 딱 갈라놓고 막 연불을 이제 하면은 아, 저 사람은 되게 공부를 잘하는 대보살이다 이렇게 칭하더라는 거, 이렇게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그거를 보고 이거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연불송을.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의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상승 본문이라요. 이게요. 한번 이제 공부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은 부처님 거울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이란 성품을 뜻하는 비유입니다. 거울이란 말 대신 성품을 써서 부처님 성품 속의 제자의 몸은 내 몸은 이래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성품은 부처님의 성품과 둘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둘이 아닙니다. 여도 이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 지금 나오거든요. 이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 이제 그 진짜 중요한 곳곳마다 이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자, 저기 이현숙도반님,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것이 없다는 말. 변할 것이 없다. 또 그 다음에 또 생멸이 없고. 예, 생멸이 없다. 그 다음에 하나 변할 것이 없고. 생멸이 없고. 시작. 불생불멸. 불생불멸. 그렇죠. 불생불멸. 무시무종. 무시무종. 예. 그 다음에 평등하다. 평등하다. 예, 절대. 청정하다. 예, 청정하다. 와, 이거 공부를 많이 했네요. 그런 뜻이 이 모습이 없다 속에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이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의 같은 거다. 예, 부처님 성품도 모습이 없고 내 성품도 모습이 없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부처님 성품,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성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성품과 내 성품은 서로 이렇게 하나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거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거울. 거울은 그 성품에 경전에도 많이 나오는 이 성품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어떤 말하자면 성능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 거울이 여기 있어요. 이거를 뭐라는가 하면 거울을 허명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허자는 텅 비었다라는 말이고 명자는 밝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하게 밝다 이라는 뜻인데, 자, 거울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도 거울 다 알지요? 거울이 있으면 거기 거울에 비칩니다. 이제 거울은 산도 비치고 사람도 비치고 뭐 온갖 물건도 비치고 다 비쳐요. 근데 거울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래, 너는 예쁜 사람이니까 내가 비춰줄게. 너는 미운 사람이라서 나는 안 비출 거야. 이렇게 합니까? 김은숙 도반님, 그렇게 합니까? 거울이? 아닙니다. 그대로 비춥니다. 그대로 비추지.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왕비 거울은 좀 다른가 모르겠다. 그렇지 않지. 그 왕비가 헷가닥한 사람이니까. 거울이라는 것은 산이 오면 산을 비추고, 또 바다가 오면 바다를 비추고, 잘난 사람이 오면 잘난 대로 비추고, 못난 사람이 오면 못난 대로 비춰요. 꽃이 오면 꽃이 오는 대로 비치고, 밝음이 오면 밝음을 비추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그대로 비춥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말하자면 성능이 있어요. 거울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라. 우리의 성품도. 그러니까 거울이 모든 것을 비추는데 차별을 두지를 않아. 우리의 성품도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을 어떻게 한다? 그냥 쫙 비춰. 그냥 뭐 좋은 모습이라고 해서 비추고, 요새 막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는데 전쟁 나서 막 비참하게 죽고 이런 것도 다 비춰요. 거울은. 막 왕궁에서 요새 뭐 엘리자베스 여왕 70주년 왕위 즉위 70주년이라서 어마무시하게 또 그거 하는 화려한 그런 것도 쫙 비춰요.
그죠? 다 비춰. 똑같이 비춰. 뭐 아기도 비춰, 노인도 비춰, 젊은 사람도 비춰, 잘난 사람도 비춰, 못난 사람도 비춰. 차별을 두지 않아. 이 거울은. 그런데 또 어떤 성능이 있느냐. 그런 영상을 비추면서 그런 영상들의 이 거울이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울에, 만약에 거울을 이렇게 비추는데 내 얼굴을 비춰요. 거울에 내 얼굴을 내가 내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왔어. 그러면 내 얼굴을 비추었다고 거울이 내 얼굴이 거기에 칵 박혀 있느냐? 안 그렇죠. 거울은 다른 사람이 오면 내가 이렇게 비켜나면 또 다른 사람 또 비춰. 똑같이 비춰, 나처럼. 그거 신기한 거 아닌가요?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그 비춰진 영상에 물들지 않아. 근데 비춰진 영상은 전부 다 헛것이라. 거울에 비춰진 영상이 헛것이라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거울 보고 저기 거울에 비춰진 게 이제 나다. 자,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에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기, 백봉산 사는 사람, 안산답지 대원경이 참 그거 가지고 갔구나. 본래 우리의 우리의 상품자를 대원경으로 표시를 많이 하죠. 큰 대자에 원, 둥근, 경, 거울. 크고 둥근 거울로 우리의 상품을 표시를 합니다. 보통 비유를 해요. 비유를. 그래서 거울이란 성품을 뜻하는 비유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절대 평등해. 그러나 그 어떤 모양, 모습에도 물들지가 않나.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놔두어.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런데 어떤 모습에도 물들지 않는, 어떤 것도 차별 없이 놔두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거울에 쓰레기가 비쳤다. 쓰레기가 비추면은 거울이 더러워져서 거기에 음식을 비출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거울에 아무리 쓰레기가 비추어도, 그 다음에 음식을 또 비추어도 그것이 짬뽕이 안 되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비추고 음식은 음식대로 다 비춰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울이란 말 대신 성품을 써서 부처님 성품 속의 제자의 몸은, 내 몸은 이래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성품은 부처님의 성품과 둘이 아닙니다. 왜 둘이 아니냐?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이 모습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불교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모습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을 내가 캐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이죠. 영원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막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내 성품자리를 밝혀내려고 공부를 해. 그런데 내 성품자리가 어디 갔냐? 지금 내가 미했다고 성품자리도 미하냐? 내가 잊어버렸다고 성품자리도 없어지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미했던, 깨쳤던, 내가 뭘 해도 내 성품자리는 항상 여여하다가 무상이라는 뜻이에요. 모습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의미로서 다가가야 된다, 뜻으로. 내가 어저녁에 이제 어떤 도반하고 내가 쭉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주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공부를 할 때 이 개원을 해서 내가 모습공식을 엄청 그냥 매일 그때는 법회를 4번을 했는데 다른 거 안 했죠. 계속 모습공식만 했어요. 모습공식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조금 인이 백일랑말랑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는 모습공식도 하고 새말기도 하고 경전도 하고 이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하고 그런데 말하자면 맥은 하나로 통해 있죠. 내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요 말하고 저 말하고 그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시죠? 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늘 하나의 주제. 본래 우리의 말하자면 성품짜리를 가지고 늘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성품짜리를 자기가 밝히려고 되밟히려고 전부 다 원해요. 전부 원하지요. 그래서 다 공부하러 왔지요. 이 성품짜리를 밝히는 첫째 들어가는 문이 뭐라고 했어요? 김원숙 도가님. 네, 모습공식입니다. 모습공식입니다. 왜 모습공식이냐 하면 모습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을 현대화해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현대화. 부처님의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하면 4가지지만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말로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이 뜻이 무엇인지 이 삼법인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말로만 하는 거지.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말로만 하는지 그 말 뜻 안에 진짜로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 뜻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잘 밝히게 하기 위해서 모습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습공식.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 하라고 하는데 이 모습공식을 왜 해야 되는지, 모습공식이 왜 중요한지, 모습공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 어저께 얘기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내가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인데 이 모습공식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거는 부처님의 삼법인을 말하자면 현대화해 놓은 공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부처님의 삼법인은 이 사람이 부처님의 교리를 가르침을 진짜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행하지 않는 사람이냐.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실제로 불제자냐 불제자이지 않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게 삼법인이에요. 이 삼법인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서 불교인이냐 불교인이 아니냐. 절에 가서 부처님 형상되고 절한다고 불교인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삼법인 가장 중요하다고 법의 도장, 이거는 틀림없다라고 하는 법의 도장을 찍어놓은 요 삼법인 재법무와 재행무상 일체계고, 이것을 내가 믿고 그 가르침을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서 그대로 내가 생활 속에 적용을 해서 부처님의 법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발현되도록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불교인이냐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불교인이냐 불교인이 아니냐, 이것을 가르는 중요한 교리예요. 이것이요. 이 삼법인 안에는
연기법과 공성에 대한, 공리에 대한 이치가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습공식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먼저 내 머릿속에 그게 딱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모습공식을 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아이고, 내가 이제 가만히 얘기를 어저께 들어보니까, 모습공식을 우리 보통 공부하는 방식, 학교 공부,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또 좀 다르죠. 서양식 교육하고 한국식. 한국식 교육은 뭐야? 주입식이죠. 주입식. 이걸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공부를.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치도 알아야 되고, 이 말마디가 입에 안 붙어. 생각이 안 붙어. 그렇죠? 반야성보살님 처음 하실 때 그랬죠? 근데 안 붙으니까 처음에는 무작배기로 외워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잘 못하니까 스티커를 다 만들었죠, 우리가. 스티커를 만들어서 핸드폰에다가 붙여놓으면은 핸드폰에 핸드폰을 많이 보니까 핸드폰에도 붙여놔, 또 냉장고에도 붙여놔, 또 문에도 붙여놔, 컴퓨터 앞에도 붙여놔. 하여튼 내 눈길이 가는데 이 스티커를 다 붙이라고. 그래서 늘 그걸 하라고. 자,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렇게 하는 데까지는 이게 이제 버릇을 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주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전부 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습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변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헛것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또 머물 수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내가 모른다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이해하는 거는 좋아요.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이해하는 데까지는 좋아요. 그것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쭉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억 인구가 있는데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보와 지식하고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무지랭이하고 지식하고 정보가 다르겠죠. 그럼 그 사람이 지혜가 더 밝느냐? 그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아무리 그 단어를 이해를 하고 자기 지식을 동원을 해서 뭐를 해봐도 실제로 변한다라는 뜻, 헛것이라는 뜻, 또 머물 수 없다라는 뜻을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는 방법이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한다, 헛것이다. 이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 이 한국말 중에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말이, 이게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상 쓰는 말이죠. 늘상 쓰는 말인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개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개념이 있어요. 모든 언어는 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인 개념,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그 이해하고 파악할 때는 그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리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 없것이 있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까지는 좋았어. 그러나 공부를 쭉 더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한다라는 이 뜻이 그 변한다라는 것이 나에게 자기가 이거는 어떤 뜻이다라고 말해줄 때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로 그것을 계속 이해하려고 하고 파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서정거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변한다라는 것이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변한다라는 것이. 변한다라는 것은 변한다는 거 알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맨날 얘기해요. 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예요. 헛것이라는 말도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에요. 또 머물 수 없다는 것도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에요. 요새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걸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다, 공간이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시간이라는 것은 다 이해를 해. 시간이 흘러간다. 1초, 2초, 3초, 10초, 20초, 30초, 뭐 1년, 2년, 3년, 5년, 10년, 100년, 억년, 천년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시간이라고 하는데 요 시간이 모습이 나타나서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를 시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습이 없으면 시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도 되게 철학적인 거죠. 모습이 없으면 시간이 무엇을 그 중심으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모습이 있어서 모습이 나 생했다가 멸할 때까지를 시간이라고 한다. 근데 그 모습이 사라졌어. 모습이 사라져서 다시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를 공간이라고 한다. 우리는 보도 듣도 못한 얘기거든. 이게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시간이라는 것은 그래 1분, 2분, 3분, 4분 그걸 시간이라고. 공간이라는 것은 이러한 물체가 있는 장소 또는 물체와 물체의 사이 이런 걸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다 공간이다 하는 거를 둘이 두 개가 있는 줄 알아. 시간이 따로 있고 공간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왜? 하나의 우리의 그 본래의 그 성품자리, 우리의 본래의 그 면목, 우리의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모습이 나툴 때는 시간이라고 하고 그 인연과 조건이 다해서 사라져서 다시 모습이 나툴 때까지를 공간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간이라는 것도 실은 없고 시간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죠, 이 얘기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변한다라는 그 의미. 모습이 있어서 여기서 A에서 A 다시로 변하는 거. 지금 일치맹이 20대에는 아주 애기였다가 지금 70이 됐으니까 할머니가 됐어. 이렇게 변하는 것도 변하는 거죠. 1번. 그거는 보통 우리가 형체가 있을 때 변한다라는 A에서 A 다시로 하는 거. 그걸 이제 변한다라고 하는데 변한다라는 것은 잠시도 머물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잠시도 머물 수가 없어요. 찰나도 머물 수 없는 그것을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한다라는 뜻이 굉장히 심오한 뜻이에요.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 그러면 이 책이 A에서 A-로 변하는 것을 보통은 변한다라고 하는데 이 책이 없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이것이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도 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사회적인 통념, 또 내가 개별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 기억으로 내가 이것을 사용을 했다고 하면 자꾸 무슨 공식을 하게 되면 요 변한다 할 것이다 라는 그 단어가 나에게 변한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뜻이라는 것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임순자 보살님,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선생님 나중에 말씀하시는 건 아직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럼 이해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처음에는 한다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좋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겠죠. 내려놔야 진짜로 변한다 할 것이다 라는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그 지식이나 그 개념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라는 뜻 절대로 아니거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걸 짜맞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짜맞춰. 이런 것들을. 그러다가 나중에 자꾸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다 내려놔.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러니까 하나를 해도 짬지게 하라는 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밝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지금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할 때 내가 여기에 내 지식을 막 갖다 넣지를 안 해. 어떻게 하냐? 단순하게 해. 단순. 그냥 단순하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어느 순간에 변하고 할 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게 무슨 말인지 나에게 내가 그걸 체험이라고 하지요. 체험한다고 하지요. 정광석화 같이 내 마음에 딱 와닿을 때가 있어요. 딱 와닿을.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개념이나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탁 자르지요. 인연과 조건. 자, 이 마우스를 딱 봤는데 이 마우스 디자인이 진짜 이쁘네. 아유, 이게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면 더 어쨌을까? 이 마우스를 보면서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요. 그죠?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뒤에 오는 수많은 생각이 어떻게 된다? 딱 단절이 돼버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단절이 돼요. 파생상품을 더 안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하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돼요. 단순하게. 이 모습 공식은 또 우리가 모습에 들러붙어 있고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이 모습 공식은 은장도라고 했어요. 은장도.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와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모습을 어떻게 한다? 쳐버리는 역할이 처음이에요. 자꾸 쳐버려. 모습을 자꾸 쳐버려. 앞 생각이 중생이지만 그 생각이 끊어지면 뒷생각은 뒤에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전념이 망심이라도 그것이 끊어지면 후념은 부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생상품을 그걸로부터 일어나는, 이거는 지금 마우스니까 별 볼 일이 없지. 이게 금덩어리라고 합시다. 이게 금덩어리. 그러면 마음이 확 간다. 그지? 아, 저 금덩어리가 얼마, 몇 돈이나 될고? 요새 한 돈에 얼마나 하노? 아이고, 저게 전체로 하면 돈이 얼마고? 저게 어째서 저 선원에 선원장 그 법문하는데 또 가가 있노? 누가 나온 것이고? 막 그냥 관심이 간다. 이제 이게 마우스니까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난리야 난리 속에서. 아, 저거 팔면 얼마니까 그걸 뭐 어디에 쓰면 좋겠다. 뭐 저걸로 뭘 만들면 좋겠다. 뭐 오만 생각을 다 해. 근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금덩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면 그 뒤에 오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걸 내가 이제 파생상품이라고 자꾸 얘기하지요. 파생상품이 싹 다 근절이 돼요. 파생상품이 근절이 된다고. 그 앞생각하고 뒤생각이 끊어진다고. 앞에 지금 봤던 망심이 그 이상 그 꼬리 참 뿌리를 뻗지 않고 거기서 줄기를 뻗지 않고 거기서 끊어져 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보림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 불산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 앞에서 보았던 망심이 자꾸만 끊어져. 자꾸만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실제로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단순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단순해지고 편안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요? 아, 단순해지고 편안해지죠. 단순해지고 편안해지요. 아, 실제로 우리 저 집에서 생활 가운데서 모습 공식 해보면 단순해지고 편안해지죠. 그것만이었습니까? 네, 그러면 뭐 부딪힐 일도 없어지고 분란도 없어지고 조용하죠. 네네, 조용해지죠. 네. 흙탕이 가라앉아서 이제 편안해지는 게 청정해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요.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오고 막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습없이 떠나야지요. 그걸 뭐라고 하나 하면 지혜라고. 지혜. 야, 10선배님이 얘기하시네. 지혜라고 해요. 지금 이 모습 공식은 지혜의 칼이에요. 지혜의 칼이라서 모든 망심을 딱 끊어내요.
쳐내요. 쳐내면은 지혜가 그대로 드러나요. 지혜가 자꾸만 증량이 된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남이 막 칭찬을 해. 칭찬을 하면은 으쓱하거든. 그죠? 으쓱하면 순간적으로 남의 말에 의해서 내가 으쓱해지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으쓱하는 동시에 내가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모습이지. 모습이지 하면 벌써 헛것이지가 바로 따라 들어오지. 우리는 변하고 헛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으쓱하는데 휘둘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죠. 이것이 진짜 생활 전반에 전부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모습 공식이. 자, 내가 공부를 하는데 진짜 공부를 잘 못해 지금.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맨날 그게 고민이에요.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가 잘 안 되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가 잘 안 되네에 휩쓸려 들어가지요. 공부가 잘 안 되네까지는 그냥 거기서 끊어지면 고단 파생상품을 그냥 감정적으로 휘말리고 그냥 애석해하고 이런 것들을 끊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되게 원하는 거라 바라는 것이라 그게 내가 공부가 잘 안 되네. 이래 공부해갖고 내가 이거 뭐 되겠나. 내가 지금 몇 년을 공부했는데 지금 이러고 있나. 이제 자꾸만 꼬리를 물고 간다. 이제 저 떠내려간다. 그럴 때 이게 안 끊어지죠. 자기하고 되게 관련이 있고 자기가 되게 원하고 그걸 이제 탐지는 진짜로 잘 안 돼요. 그렇게 자꾸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공부가 잘 안 되네. 이러면 어떡해?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공부가 잘 안 되네. 반야성 보살님,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딱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생각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 잘할 수 있겠지. 잘할 수 있겠죠. 한술 더 뜨시네. 잘할 수 있겠지 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 잘 안 되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생각을 일어난 생각을 그 자리에서 딱 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수많은 파생상품을 안 일으켜요. 잘할 수 있겠지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잘해? 아니요. 말씀하실 다시 한번 할게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 잘 안 되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지금 공부가 잘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뒤집어서 공부가 잘 되겠지 가 아니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 잘 안 되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죠. 그것을 되풀이를 하는 거지. 똑같이. 그렇게 해서 자꾸만 이거를 해봐야 이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건 무슨 뜻이야? 네. 제가 어제 공부가 잘 안 되니 잘 되니 이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와 그렇습니까? 그럼 잘하고 계시는 거네. 그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 생각도 없이 그냥 계속 하시네. 예. 모습 공식만. 예, 모습 공식하는데 잘 안 되네, 잘 되네 이 생각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모습 공식 해야지 이거 그러지. 예. 잘 안 되네, 잘 되네 그 자체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 그렇게 안 됩니다. 잘 되네, 잘 안 되네, 막 이랍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저녁에 도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래 갖고 될 일이 아니구나. 이 공부라는 것은 자기한테 실속이 있어야 되거든. 겉으로 뻔지르르 한 거는 소용이 없거든요. 소용이 없어요. 실은요. 겉으로 뭐 했네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기생충 공부예요. 이 몸이 사그러지고 이 몸이 화장터에 가버리면 그 공부도 가버려요. 이 공부를, 이 몸뚱이 나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부는 안 된다고. 그 몸뚱이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면 그건 그냥 끝이야. 그 공부는. 그 공부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지금 무엇을 하려고? 본래의 나의 성품자리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삼법인을 기반으로 해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삼법인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파악해서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난다,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난다, 변한다, 엇것이다, 멈을 수 없다. 그거 왜 그러냐? 나는 것도 헛것, 죽는 것도 헛것이야. 왜? 내 몸뚱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 따라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단 말이지. 나는 거는 되게 좋아하고 죽는 거는 되게 싫어했단 말이지. 죽는 거 되게 싫어하면 나지를 말아야 되는 거지요. 죽는 거 싫은 사람은 나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나 자기의 업식이 딱 쌓여져 있어서 그냥 좋아 보이는데 태에 들어가는데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개념들로 처음에는 해요. 처음에는 그것으로 하지만 나중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개념이나 정보를 다 놓아버리게 돼요. 다 놓아버려서 진짜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마음으로 확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어. 이렇게 모습 공식을 하면 그러면 그때 지혜가 증장이 쭉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이 딱 놓아버리니까 본래 나의 본래 면목, 나의 성품자리가 그냥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나의 성품자리는 모습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왜 우리가 그렇게 이 성품자리를 찾으려 해도 지금 못 찾냐? 왜 못 찾아요? 저기 장현도반님 왜 못 찾고 있어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찾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찾는 것 또는 망심이 그러니까 모습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이 본래 면목을 못 찾아. 그 모습에 머무는 것만 내려놓으면 나의 본래 이 성품자리는 무상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늘 태양이 빛나고 있어요. 빛나고 있는데 단지 내가 모습이 진짜라고 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밝은 빛이 드러나지만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구름이 끼어 있는 구름만 그냥 걷어내자는 거거든. 그 구름만 걷어내자는 거거든. 장막을 쳐놓은 거, 그거 요새 뭐야, 커튼에 암막 커튼? 암막 커튼을 쳐놓으면요, 밤에도 깜깜해. 참, 낮에도. 그 암막 커튼을 이렇게 걷어내자는 거예요. 그 걷는 것이 뭐예요?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예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습 공식이에요. 이게 나중에 다 인이 백이면은 그냥 변한다 헛것이다가 그냥 절로 나와. 뭐 인연과 조건으로 할 것도 없어. 변하고 헛것이다 하면은 바로 허공으로서는 나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선언에도 그렇게 되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이미. 여러 명은 이미 모습공식 하면 바로 그러니까 새말기가 저절로 굴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학교 공부하듯이, 처음에는 학교 공부하듯이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 가면 이거를 학교 공부하듯이 해갖고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으며 와야지. 이게 학교 공부하듯이 막 그냥 끼워 맞추고 뭐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그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지. 백봉 선생님한테 떠왔는데, 백봉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고, 무슨 색깔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고, 도저히 모르겠어.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면, 빨간 장미는 빨간색이지 뭐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로 거기서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는 거라. 그 장미의 원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모르는. 나는 빨간 장미가 빨간색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 빨간색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무슨 색깔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빨간 장미가 내가 무슨 색깔이다라고 말할 때까지 나는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그냥 질문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가 뭐 요상한 그냥 생에 대한 질문을 많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석학.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훨씬 잘 배우고 천재인 사람.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를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싹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까지가 소용없다. 그래서 싹 버려버리고 오로지 뭐만 했다? 질문만 하는 거지. 그 모습 공식도 뭐 어떻게 한다? 뭐가 어쩌니 저쩌니 뭐 어쩌니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면 자기 마음에 탁탁 잘라지거든. 계속 잘라지거든. 계속 잘라져. 그 나중에 자꾸 하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지가 말을 하는 거야, 나에게. 그 뜻을. 그래서 단순하게 해라는 거죠. 짱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를 자꾸만, 자기 깜냥을 굴려, 자꾸만. 그렇게 하면 공부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해라고. 단순하게 하라고. 그게 참 공부가 잘 되는 첩경이에요. 단순하게 하십시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